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생긴 검은 점들 때문에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되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발라도 가려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비결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의 피부레이저 클리닉에서 30년간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김미정입니다. 올해로 61세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피부를 보고 깜짝 놀라세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어떤 비결이 있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저도 50대 초반까지는 검버섯과 기미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특히 둘째를 낳고 육아에 매달려 있을 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얼굴에 갑자기 어두운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지고 넓어지더라고요. 그때의 절망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한숨부터 나오고 남편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웃기가 어려웠어요. 환자분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의사인 제가 이 모양이면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피부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레이저 토닝을 3개월간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용은 한 번에 20만 원씩 총 15회 정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 몇 번은 조금 옅어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레이저를 받은 후에 피부가 더 예민해져서 빨갛게 되고 따갑기까지 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고 전통적인 민간요법들도 살펴보고 해외 피부과 학회 자료들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바로 피부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피부에는 스스로 재생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된 관리를 하면서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피부 본연의 힘을 되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있는 재료들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녹차, 감자, 토마토, 달걀 같은 평범한 식재료들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써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주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피부톤이 밝아진 거였어요. 그리고 검버섯의 경계선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화장을 하지 않고도 자신 있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선생님,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뭔가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뻤죠. 그래서 어머니와 시어머니께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두 분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특히 75세인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며느리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이웃들이 다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 이 방법을 따라하고 계세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레이저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께는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20년간의 연구와 경험, 그리고 수많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말 검증된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7일 관리법.
그리고 피부를 속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음식 관리법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집에서 하는 관리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오히려 병원 치료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천연 재료들은 우리 피부와 가장 잘 맞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정말 저렴해요. 병원에서 한번 치료받을 비용으로 한 달 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병원은 시간을 내서 가야 하고 예약도 해야 하고 치료 후에는 며칠간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집에서 하는 관리는 언제든 편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색소가 생기는 원리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이런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거든요.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이 세포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자외선이나 자극을 받으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검은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젊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색소들이 피부의 자연스러운 턴오버 과정을 통해 28일 정도면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턴오버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나이가 들수록 표피 턴오버가 서서히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소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배출되는 속도는 느려지니까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버섯이나 기미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해요. 첫째, 새로운 색소가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둘째, 이미 생긴 색소를 천천히 배출시키며, 셋째, 피부 자체의 턴오버 속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7일 루틴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해주는 방법이에요. 요일마다 목적이 달라서 피부가 지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극과 회복의 균형이에요. 피부도 우리 몸의 근육과 비슷해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 자극이 가고 그 후에 충분히 쉬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강한 자극만 주면 피부가 지쳐서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색소도 더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개선 효과가 더디죠. 그래서 적당한 자극과 충분한 회복을 균형 있게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요일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항산화의 날입니다. 주말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자외선 피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맑은 피부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월요일의 주인공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있어서 나이 든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녹차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을 30% 이상 억제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만큼 검버섯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녹차가루 한 티스푼과 꿀 한 티스푼을 그릇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물을 2에서 3방울 정도만 넣고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물을 많이 넣으면 흘러내리니까 주의하세요. 세안을 깨끗이 하신 후에 이 녹차 반죽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눈가나 입술 주변은 피하시고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셔도 좋아요. 1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손바닥에 물을 조금 묻혀서 가볍게 마사지하듯 씻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집에 녹차 가루가 없으시다면 걱정 마세요. 녹차 티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티백을 뜨거운 물에 2분 정도 우린 후 살짝 식혀서 물기를 짜주세요. 그 다음에 티백을 터서 안에 있는 차시풀 꿀과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더 간단하게 우린 녹차물에 수건을 적셔서 얼굴에 올리는 녹차 스포를 해도 좋아요. 다만 이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월요일 녹차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 피부톤이 점점 맑아지고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2주 정도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화요일은 미백의 날입니다. 월요일에 피부를 정화했다면 화요일에는 본격적으로 색소를 옅게 만드는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주인공은 감자예요. 감자가 피부에 좋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감자는 천연 미백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감자에는 비타민 C가 사과보다 2배나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르부틴이라는 천연 미백 성분과 각종 효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죠. 이런 성분들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특히 감자의 전분 성분이 피부에 보습막을 만들어주면서도 자극을 최소화해서 예민한 피부나 나이 든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이정희라는 62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감자팩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에 양쪽 볼에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더니 나중에는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감자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자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껍질까지 벗기실 필요는 없어요. 감자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감자 반 개 정도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만약 강판이 없으시면 칼로 아주 잘게 다져도 괜찮아요. 다진 감자에서 즙이 나올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갈은 감자를 깨끗한 거즈나 얇은 면 수건 위에 골고루 펴주세요. 약국에서 파는 멸균 거즈를 쓰시면 가장 좋고, 없으시면 깨끗한 면 수건이나 키친타올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걸 얼굴에 올려주시는데 특히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분에 정확히 올려주세요. 10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감자는 공기 중에 오래 두면 갈변이 일어나서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갈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해 두고 싶으시다면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갈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감자나 레몬은 개인에 따라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 사용 시에는 팔 안쪽에 소량을 테스트해보고 자극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감자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는 손목 안쪽에 발라보시고 10분 정도 기다려서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자팩을 꾸준히 하시면 피부톤이 한결 밝아지고 검버섯의 경계선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한 달 정도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수요일은 진정의 날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동안 피부에 자극을 줬다면 수요일에는 피부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날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매일 자극적인 관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피부가 지쳐서 염증이 생기거나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처음에 녹차팩과 감자팩이 효과가 좋아서 매일 번갈아 가며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따가움을 느꼈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요. 수요일에는 알로에를 사용합니다. 알로에는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난 진정 효과를 가진 식물 중 하나예요. 알로에 속에는 알로인, 알록틴, 사포닌 같은 다양한 진정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알로에의 다당류 성분은 피부의 보습막을 형성해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면서도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알로에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 알로에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알로에 잎을 한두 개 사시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알로에 잎의 가시 부분을 칼로 깨끗이 제거하고 겉껍질을 벗겨서 속에 투명한 젤 부분을 숟가락으로 긁어내 주세요. 이때 노란 즙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알로인이라는 성분으로 자극적일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세요. 긁어낸 알로에 젤을 으깨서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1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만약 생알로에 준비가 어려우시면 시중에 판매하는 알로에 젤을 사용하셔도 돼요. 다만 제품을 고르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알로에 함량이 9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알코올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셋째, 향료나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무첨가 제품이 좋습니다. 제품 뒷면의 전성 분표를 보시면 알로에베라 잎 추출물이나 알로에베라 겔이 가장 앞쪽에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분표는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요. 알로에 관리를 하고 나면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선 관리들로 인한 미세한 자극이나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피부가 더 건강해집니다. 목요일은 탄력의 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져 보이게 되죠. 아무리 색소를 없애도 피부가 처지면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탄력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목요일에는 달걀 흰자를 사용합니다.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과 알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면서 즉각적으로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달걀 흰자의 단백질은 우리 피부의 콜라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피부에 잘 흡수되고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항균 효과도 있어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김순자라는 65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목요일마다 달걀 흰자팩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에 얼굴 라인이 확실히 올라가고 탄력이 생긴 걸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달걀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달걀 흰자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선한 달걀을 준비하세요. 달걀을 깨뜨려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주시는데 노른자는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헤어팩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분리한 흰자를 그릇에 담고 꿀 한 티스푼을 넣어 주세요. 꿀은 보습 효과도 있고 단백질과 잘 섞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거품기나 포크로 잘 저어서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도록 해주세요. 만약 너무 묽어서 흘러내린다면 밀가루를 아주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요거트 정도의 농도가 적당해요. 세안 후 얼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볼이나 턱선 같이 처짐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흰자가 마르면서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5분 정도 더 기다리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힘주어 문지르시면 안 되고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부드럽게 불려서 떼어내듯이 씻어내세요. 사용 후에는 피부가 한결 탱탱하고 매끄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은 노른자는 버리지 마시고 올리브 오일과 꿀을 조금 섞어서 머리카락과 두피에 발라주시면 훌륭한 헤어팩이 됩니다. 검버섯 고민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피부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각질 제거의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쌓인 묵은 각질을 정리해서 피부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턴오버 속도가 느려지면서 각질이 두껍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각질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검버섯이나 기미를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어요. 또한 각질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팩이나 크림을 발라도 흡수가 잘 안 되죠. 하지만 각질 제거도 너무 자주 하거나 자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요일에는 쌀가루를 사용합니다. 쌀가루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사용해온 전통적인 미용 재료예요. 쌀가루의 입자는 정말 부드러워서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쌀에는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각질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쌀의 전분 성분이 피부의 보습막을 형성해서 각질 제거 후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최근에 해외에서도 라이스 마스크나 라이스 워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부터 사용해온 방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쌀가루 각질 제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쌀가루 한 티스푼과 우유 한 큰술을 섞어서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우유의 젖산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용해시키면서 동시에 보습 효과를 줘요. 만약 우유가 없으시거나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물이나 요거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거트는 젖산 함량이 더 높아서 각질 제거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세안 후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손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3분 정도 마사지 해주셔야 해요. 이때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깃털로 쓰듯이 정말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특히 코 주변이나 이마 턱 부분은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부위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눈가나 입술 주변은 피부가 얇으니까 피해주세요. 마사지가 끝나면 그 상태로 10분 더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혹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마사지 시간을 1분으로 줄이시거나 아예 마사지 없이 팩만 하셔도 충분해요. 각질이 제거된 후의 피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요. 한 톤은 확실히 밝아지고 피부 결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는 관리들의 흡수력도 훨씬 좋아져요.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쌀을 직접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쌀 한 공기 분량을 그릇에 담고 물과 우유를 각각 큰 술씩 넣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믹서나 블렌더에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10회 정도 사용할 양이 나와요. 여기에 꿀 한 티스푼과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서 밀폐 용기에 담고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쌀의 영양 성분들이 더 잘 우러나오거든요. 사용하실 때는 깨끗한 스푼으로 덜어내서 얼굴에 펴 바르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2주까지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어요. 토요일은 재생의 날입니다. 금요일에 각질을 깨끗이 제거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서 새로운 세포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이에요. 각질 제거 후의 피부는 마치 갓 기경한 땅과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피부 재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요일에는 그릭 요거트를 사용합니다. 일반 플레인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릭 요거트는 물기를 더 많이 제거해서 단백질과 유익균 농도가 훨씬 높아요.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젖상류는 피부의 산성도를 조절해서 유해균의 번식을 막고 유익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한 젖산 성분이 자연스럽게 각질을 정리하면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 성분은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면 그릭 요거트 팩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나는 게 눈에 띄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릭 요거트 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릭 요거트 한 큰술에 꿀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꿀의 보습 효과와 항균 효과가 요거트와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만약 그릭 요거트를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일반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반 요거트는 수분이 많아서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서 농도를 조절해 주세요. 세안 후 얼굴에 골고루 펼쳐 발라주세요.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분이나 피부가 거친 부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셔도 좋아요. 1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요거트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져요. 그리고 검버섯의 경계선이 한결 부드러워 보이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요거트는 먹어도 피부에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을 10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그게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요일은 보습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관리한 피부가 다시 건조해지지 않도록 든든한 수분막을 만들어주는 마지막 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 부분인데 피부가 건조하면 표면이 갈라지면서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이게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습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요일에는 바세린을 이용한 수면팩을 해보겠습니다. 바세린이라고 하면 너무 끈적거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효과적인 보습제예요.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지만 정제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안전한 성분이 돼요. 미국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았고 실제로 많은 피부과에서도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바세린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를 오클루시브 효과라고 하는데 이 효과 때문에 피부 깊숙한 곳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바세린 수면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평소 사용하시던 스킨과 로션을 차례대로 발라주세요. 이 기초 단계를 꼭 거쳐야 해요. 바세린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수분 공급이 아니라 단순히 막만 씌우는 거거든요. 기초 제품들이 완전히 흡수되면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손끝에 묻혀서 얼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정말 얇게 티슈로 살짝 눌러서 닦아낼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분이나 건조함이 심한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주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할 때는 클렌징 폼이나 세안제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어내시면 돼요. 바세린이 기름 성분이라 물만으로는 잘 안 씻어지거든요.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바세린은 반드시 얼굴 전용으로 따로 준비하세요. 손이나 발에 바르던 걸 얼굴에 사용하시면 오염 위험이 있어요. 둘째, 바세린을 덜어낼 때는 깨끗한 면봉이나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손으로 직접 파내시면 용기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바세린 수면팩을 꾸준히 하시면 피부가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관리들의 효과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지금까지 7일 관리법을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월요일 녹차 항산화, 화요일 감자 미백, 수요일 알로에 진정, 목요일 달걀 흰자 탄력, 금요일 쌀가루 각질 제거, 토요일 그릭 요거트 재생, 일요일 바세린 보습입니다. 혹시 매일 이걸 다 해야 하나? 너무 번거로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만 하셔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녹차팩, 수요일 알뢰팩, 금요일 각질 제거, 일요일 보습,
이렇게 4번만 하셔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익숙해지시면 점점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날에는 과감히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피부도 때로는 쉬는 게 필요하니까요. 이제 피부를 속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음식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겉에서 열심히 관리해도 몸 안이 건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항산 화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내부에서부터 막아주거든요.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40% 적게 나타났다고 해요. 라이코펜은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검버섯이나 기미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토마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흡수율이 3에서 4배 높아집니다. 간단한 토마토 볶음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2개를 한 입 크기로 썰고 양파 반 개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마늘 2에서 3쪽도 편으로 썰어 준비하고요. 팬에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아서 향을 내주세요. 향이 올라오면 토마토를 넣고 중불에서 2분에서 3분만 살짝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토마토가 물러지니까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토마토 볶음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익힌 토마토는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두 번째 방법은 토마토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토마토 2개에서 3개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기면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 수 있어요. 껍질을 제거한 토마토를 믹서에 넣고 물을 조금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 꿀을 넣어주세요. 꿀에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 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주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토마토 1에서 2개 정도, 주스로는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작은 견과류지만 피부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슈퍼푸드예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E에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해서 검버섯이나 기미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광노화 진행이 25% 느렸다고 해요. 광노화라는 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를 말하는 건데 바로 검버섯이나 주름의 주요 원인이죠. 아몬드의 또 다른 장점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는 거예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거든요. 아몬드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정도, 개수로는 20알 내외가 적당해요.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몬드를 고르실 때는 가염보다는 무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는 나트륨 섭취량을 늘려서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몬드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산패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조일자가 최근인 제품을 고르시고 대용량보다는 소포장 제품을 구입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쩐내가 나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산패된 거니까 드시지 마세요. 산패된 견과류는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피부에 해로울 수 있어요. 아몬드가 딱딱해서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아몬드 버터를 추천드려요.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셔도 되고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아몬드 버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몬드 200g 정도를 마른 팬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만 볶으시면 돼요. 볶은 아몬드가 식으면 믹서기에 넣고 올리브 오일 1에서 2큰술을 넣어서 갈아주세요. 처음에는 가루가 되다가 계속 갈면 기름이 나오면서 버터 같은 질감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믹서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갈아주시는 거예요. 보통 10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만든 아몬드 버터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한 숟가락 넣어서 드시거나 사과나 바나나에 발라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아몬드 버터를 이용한 특별한 레시피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플레인 요거트에 아몬드 버터 한 큰술과 꿀 한 티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 드시면 피부에 좋은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 아몬드의 비타민 E, 꿀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이렇게 토마토와 아몬드를 꾸준히 드시면서 앞서 소개한 7일 관리법을 함께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어떠셨나요?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20년 넘게 실천해 오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50대 초반에 검버섯과 기미로 우울해하던 제가 지금은 61세 나이에도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녹차 한 봉지라도 사서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충분해요. 월요일 녹차팩, 수요일 알뢰팩, 금요일 각질 제거 이렇게만 해도 한 달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와 아몬드도 꼭 챙겨 드세요. 겉에서 하는 관리만큼이나 속에서 하는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혹시 오늘 내용이 검버섯 고민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 드렸나요? 피부 관리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피부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각오를 적어 주세요. 녹차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일 루틴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주스 만들어 먹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어 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심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와 동기가 된답니다. 주변에 거울 보기 힘들어 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서 고민하고 계실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함께 자신감 있는 피부로 변해가는 기쁨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에는 목주름과 팔자주름 없애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검버섯 관리와 함께하면 정말 완벽한 안티에이징 케어가 될 거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부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 순간이 와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집에 있는 재료들로 병원 치료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요. 검버섯 때문에 거울 보기가 무서우셨던 모든 분들, 이제 걱정 끝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